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정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어떤 흠결이 있었는지 지난 과거 다른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였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인데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이렇게 보면 중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고 유족들은 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제2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식 기소란 검찰이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소유예보다는 강하고 정식 기소나 구속 기소보다는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검찰이 약식 명령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는 누구였냐?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였는데 박 판사의 판결 요지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다. 즉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죠. 또한 정 의원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 따라서 노무현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이 이 글을 쓸 당시 노무현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글의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그런 사안도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10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 의원의 SNS 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과연 전직 대통령 부부를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 현재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며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으로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정진석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 의원은 법정을 나와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문제의 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파상적인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이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자, 어떤 비판들이 쏟아졌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판결로 의심하기 충분하다라며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 존엄에 대한 불경죄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정치적 논쟁 중 발생한 의견 개진에 대해 정치 생명을 박탈한 법원 판결은 유감이다. 일부 과한 표현이 있다 해도 의견 개진에 대해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의 강도 차이는 있으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적 판결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앞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정의원은 2017년 9월 19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박원순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진짜 명예훼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박 시장의 공개 발언이 알려지자 정진석 의원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박원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자,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원 등을 토대로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선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미스터리한 부분, 즉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엔 노무현을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중수 부장의 책이 발간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고 정치적 공방이 일기도 했었지요. 따라서 이런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를 다 자르고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편향적인 정치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잠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하면서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과거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두고 마약을 했는지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의 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 제기는 보장해줘야 하고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였고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당시 전 국민의당 대표는 기소된 지 3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박지원은 박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제밖에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대검에 근무하면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만 선고받았습니다. 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지난 2013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재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가 작년 2월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가장 최근엔 조국의 딸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유죄로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인에 대한 공익 차원에서의 검증과
어떤 비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형 등의 경미한 수준의 판결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의원의 사건에서의 판사는 아예 노무현 부부를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의원을 처벌하는 근거로 삼았고, 따라서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해버리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의원이 왜 이런 글을 SNS에 올리게 됐는지 어떤 동기적인 부분도 쌍그리 무시했지요. 따라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제 박 판사를 알고 있는 한 판사는 박 판사를 만났을 때 그가 진보 쪽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졌다라면서 대화 중에 유시민 씨의 말과 글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고요. 다른 지인은 박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고 학교신문사 기자도 했다며, 그런 그가 이 재판을 맡았을 때 유죄가 나오겠다고 봤지만 징역 6개월은 의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박 판사에 대한 품평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이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었다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대화 중에 유시민의 말과 글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단하다고 한 학생운동 출신의 판사가 내린 판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